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렉선 스포츠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출시된 지 거의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간 엄청 빠르네요. 현대기아차였으면 거의 풀체인지를 했을 시기지만 그건 걔네가 너무 빠른 거고, 대부분의 수입 차량들은 한 7년의 주기 그 정도로 풀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 렉스턴은 5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끝물이긴 한데 완전 끝물은 아니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살까? 당연히 픽업 트럭을 좋아해 했을 때는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친구, 쌍용차가 수리 비용이 상당히 높아, 또 부품 수급도 굉장히 어려워서 수리도 오래 걸려. 하지만 쉐보레 콜로라도나 각종 미국산 트럭을 보면 야, 이거 수리비가 3-4배가 넘구나,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적당한 값의 트럭을 사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그런 차량 같네요. 저도 한때 사고 싶었던 그런 차량이죠. 일단 이 친구는 크게 2륜과 4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2륜 구동은 렉스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회가 빠진 초밥이기 때문에 당장은 저렴할지 몰라도 어차피 그 값은 나중에 되팔 때 다 감가가 돼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것 때문에 2륜을 사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틀린 소리고요. 4륜 구동을 보자면 이렇게 등급이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19년식 기준으론 중상위 등급 프레스티지가 가장 많은데요. 이 프레스티지에선 7인치 계기판과 속도에 따라서 핸들의 무게가 바뀌는 스피드 센싱 파워 스티어링,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의 전동 시트와 오토라이트 컨트롤, 레인 센서, 2열 열선, 이런 핵심적인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기가 가장 많은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윗등급 노블레스는 천연 가죽을 가공해서 만든 나파 가죽, 기본으로 HID 헤드램프와 20인치 휠 타이어, 이렇게 정말 좋은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차값이 못해도 150은 넘게 비싸기 때문에 오늘 내는 프레스티지 견적에서 그 정도를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주행거리는 좀 높게 잡아서 4년 됐으니까 한 10만 킬로 이하까지 보도록 하지요. 일단 리스트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이 적재함 커버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걸 살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덮여있는 걸 사느냐, 그거부터 골라야 하는데, 이제 새 차에 탑을 달 때 한 100만원 중반대 후반대 그 정도 하니까 대충 이게 올라간 중고차는 한 100만원 전후로 더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색상을 골라보자면 쥐색이 관리하기는 정말 좋지만 저는 너무 칙칙해서 싫고, 검정색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제 5m가 넘는 이 차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거 새 차일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에 땀이 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100만원 넘게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디자인도 괜찮은 이 화이트 컬러 친구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친구의 차값은 19년식 8만 킬로 기준으로 1850만원, 그리고 여기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더하면 약 195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 이력을 보니까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정말 새삥인 친구, 사고 이력도 아예 없고요. 물론 현금으로 고친 경우에는 여기에 표기가 되진 않지만 인터넷상으로 알 길이 없고요. 당연히 성능 기록부도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 친구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못 보는 날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정말 흔한 친구인데, 트럭보다는 SUV의 느낌이 정말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막 독특하고 개성있고 그러진 않고 무난무난하기 때문에 호불호는 크게 갈리지 않는 깔끔한 외모, 그리고 적재함을 보면 이렇게 커버 정도만 씌여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커버를 씌우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막 쓰레기를 던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런 접이식 커버라도 반드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테일램프는 전구형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즘 그 페이스리프트 렉선 스포츠에 나오는 그런 LED 테일램프도 얼마 안 하니까 부품 사다가 장착점에 갔다가 교환하시면 보다 예쁜 그런 테일램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렉선 스포츠 칸이 아닌 일반 렉선 스포츠이기 때문에 최대 적재량은 400kg. 만약 내가 레저용 오토바이도 싫어해 하신다면 칸 쪽이 훨씬 여유롭고 기본 적재량도 500kg, 만약에 판스프링 서스펜션을 선택한다면 700kg까지 늘어나니까 용도에 따라서 칸으로 가셔도 좋겠죠. 물론 렉선 스포츠 칸은 당시에 깡통 등급이 없기도 했고 기본 차값도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서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요. 그리고 휠은 18인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한국 타이어 기준으로 그냥 일반 도시명 타이어를 껴 한다면 교체할 때 한 4짝에 50만원, 60만원 그 정도 할 것 같고요. 나는 시골길을 자주 다녀서 약간의 그 오프로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온 오프로드 타이어였으면 좋겠어 하신다면 4짝에 한 90만원, 100만원, 그냥 대략 그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브랜드를 바꾸거나 등급을 낮추면 좀 더 저렴해지겠지만 제 권장사양은 그래도 국산 타이어 중엔 브랜드가 가장 좋은 한국 타이어를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엔진은 한 181마력 40토크 정도가 나오는 2.2 디젤 엔진인데 아이신 6단 변속기가 물리면서 뭐 내가 짐을 많이 싣고 있어 이게 아니라면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그런 파워를 보여주고요. 뭐 솔직히 배기량에 비해서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딱히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이 좋아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냥 무난무난하게 큰 문제는 없는 친구,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내를 들어와 보자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아시는 그런 G4 엑스턴과 거의 동일한 실내인데 다행히 나무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올드함은 확실히 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기판은 이게 7인치인데 만약 밑등급에서 고른다면 단색 3.5인치가 들어가면서 약간 갑갑할 수 있다. 물론 요즘 차량들은 풀사이즈 계기판이 들어가지만 그런 건 이 트럭에선 사치다. 그리고 변속기는 코란도 스포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디자인. 물론 기어 노브 주변 재질은 이런 싼마이 나는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트럭이니까 이런 건 욕을 할 수 없는 부분. 열선 통풍 시트 전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트럭임을 생각했을 땐 뭐 실내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다. 그래도 4년이란 시간 동안 전 차주가 굉장히 깨끗하게 탔구나. 뭐 시트도 눌림은 있지만 찢어진 곳은 없고 내장재도 크게 긁힌 부분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버튼류도 까짐없이 깔끔한, 그리고 쌍용차만의 특징 컬럼 왼쪽 레버에 이렇게 땡큐 등,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방향지시등이 한 3번인가 5번 정도 켜지는 그런 친구가 들어가는데, 도로에 돌아다니는 친구를 보면 이 기능이 있었어? 생각이 들게 해주는, 그리고 8인치짜리 내비가 들어가는데 뭐 완전 못 쓸 정도는 아닌 딱 그 정도고, 버튼류도 나름 깔끔하고 여기 이렇게 인조가죽과 스티치가 들어가면서 나름 고급스럽다. 트럭임을 생각했을 땐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이다.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 뒷차의 망할 눈뽕을 막아주는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가 들어간 룸미러, 그리고 핸들은 정말 오동통 너구리 같은 그런 두꺼운 핸들이 들어가는데 만져봤을 땐 딱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맨들맨들한 레더인데 여기 펀칭이 들어가면서 약간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이 펀칭 디자인 자체가 옵션인 차량들도 간간히 있죠. 뭐 솔직히 핸들 디자인은 기아보다는 쌍용이 훨씬 나은 것 같은 그런 맛을 보여주고요. 딱히 뭐 까짐이나 그 핸들 커버를 씌우면 생기는 그런 자국들도 크게 보이지 않는 친구. 2열에도 열선, 2열도 거의 사용감이 없는 그런 모습. 야, 트럭인데 여기 암레스트까지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렇다 할 옵션은 없지만 그냥 2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적당히 적재가 되는 차량. 물론 난 짐을 많이 실어야 해, 뭐를 많이 날라야 해 하신다면 무조건 스타렉스나 포터 쪽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냥 조금 짐을 옮기는 정도, 혹은 나는 좀 예쁜 트럭을 타고 싶어, 쌍용차를 정말 좋아해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친구. 서스펜션도 렉선 스포츠는 판스프링이 아닌 파이브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도 2열에서 막 토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모로 국산차에선 보기 힘든 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친구. 이 친구에 대한 제 평점은 만약에 적재는 별로 안 하고 그냥 패밀리카로 쓸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4.5점. 나는 뭐 적당한 짐을 배달해야 해, 시골에서 뭐 귤을 따서 몇 박스 정도 여기 실어서 옮겨야 해, 아니면 좀 비포장 도로를 많이 다녀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9.3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아마 제가 점수를 말한 차량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